안녕하세요. 모바일 게임 발굴러 믹시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말썽이잖아요. 혹시라도 걸리면 완치하는데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감염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집 밖에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고 하죠. 다들 집콕하느라 너무너무 심심하고 지루할 거예요. 저도 군대 전역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집 밖을 거의 못 나가고 있어요. 그냥 전문화 생활. 집에서 생활하느라 심심하고 지루한데 인싸들은 닌텐도 스위치니 동물의 숲이니 겁나 재밌는 거 하던데 저 같은 썩진들은 서러워서 어째요. 그래서 준비해왔습니다. 집에서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추천 모바일 게임들을 발굴해왔습니다. 무료 게임부터 유료 게임들까지 다양한 장르로 준비해왔으니까 스위치 살 돈 집어넣어두세요. 인기 차트를 크게 신경쓰지 않고 믹시가 직접 플레이해본 엄선된 게임들로 준비되어 있으니 그럼 같이 가봅시다. 첫 번째 게임은 슈퍼헥사곤입니다. 슈퍼헥사곤은 사실 이미 유명한 하드코어 게임이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육각형 주위를 맴돌며 다가오는 장애물을 피하면서 오래 버티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더럽게 게임 오버를 들어대며 사람을 자꾸 자극하다 보니 오기가 생기잖아요. 계속 붙잡게 됩니다. 몇 초도 안 되는 기록들 악착같이 더 버텨보겠다며 계속 도전하다 보니 정신 차려보면 수십 분이 훌쩍 지나갑니다. 한동안 계속하면 이제 패턴도 눈에 익고 어느덧 기록도 60초를 넘기면 불사 지금까지 했던 것이 노말 모드였구나. 기존의 노말 모드 3개의 스테이지, 여기서 60초 이상 생존하면 잠겨있던 하이퍼 모드가 해금됩니다. 더욱 정신사나운 괴랄함의 하이퍼 모드에서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면 시간이 스사스사스 사스사스삭. 이런 슈퍼헥사곤과 같이 하드하면서 기록을 세우는 비슷한 게임으로는 피봇이라는 게임도 있습니다. 피봇은 슈퍼헥사곤과는 달리 선을 따라가며 장애물을 피하는 게임으로 이 게임도 좀 만만치 않더라고요. 슈퍼헥사곤을 즐기셨다면 피봇도 추천드립니다. 피봇은 아이포드로만 즐기실 수 있고 가격은 3,900원입니다. 안드로이드는 원래 있었는데 사라졌네요. 두 번째 게임은 모바일 리듬 게임 다이나믹스입니다. 다이나믹스는 일반적인 리듬 게임처럼 노트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반형 리듬 게임입니다. 하지만 다른 리듬 게임과는 달리 판정선이 타 리듬 게임처럼 아래쪽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 우까지 총 3개의 판정선이 있습니다. 즉 3방향 건반형 리듬 게임인 것이죠. 엄지 유저들은 살아남기 힘들 겁니다. 때문에 다른 리듬 게임보다 더욱 하드하고 신박한 체부 구성이 이 게임의 큰 매력 포인트죠. 게다가 게임을 하면 레벨이 오르고 레벨이 오르면 또 새로운 노래들이 해금되어 지속적인 플레이를 유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질리지 않고 진득하게 붙잡고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엑스트라 모드나 시간제 이벤트 등 여러 컨텐츠를 지속 지원, 업데이트하여 새로운 경험을 계속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이나믹스처럼 색다른 감성을 가진 리듬 게임들을 더 소개시켜드리자면 보이즈, 아르케아, 라노타를 추천드립니다. 보이즈는 이미 사이터즈와 디모로 리듬 게임의 명가로 자리잡은 레이아크사의 리듬 게임으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듯한 라인들이 굉장히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르케아는 탭소닉처럼 흔한 건반형 리듬 게임 같아 보이지만 판정선이 2D가 아니라 3D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고 매력입니다. 라노타는 판정선이 직선이 아닌 원반으로 구성되었는데 원반이 시도 때도 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손이 눈을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이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꽤 하드코어한 리듬 게임인데 스토리가 있어 게임을 하면 할수록 스토리에 빠져드는 감성까지 느낄 수 있어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게임은 이스케이프 레거시입니다. 옛날에 피처폰으로 다들 검은방, 방탈출 시리즈 해보신 적 있으시죠? 공부할 때보다 머리를 더 굴려가며 단서를 찾고 퍼즐을 풀어내던 명탐정 코난 감성. 이스케이프 레거시도 이러한 단서들을 조합해 제한시간 내에 방을 탈출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이 좀 더 재밌게 느껴진 점은 다른 탈출 게임과는 달리 움직임이 매우 자유롭습니다. 고정된 시각에서 단서를 찾지 않고 플레이어가 능동적으로 추리를 할 수 있죠. 이스케이프 레거시는 다른 탈출 게임과는 달리 점수제로 플레이어에게 탈출 목표를 부여합니다. 스토리가 없으면 아쉽지만 같은 챕터를 여러 번 플레이하게끔 유도하고 있죠. 인게임에서 방 곳곳에 숨겨진 보너스 점수 오브젝트들이 있는데 이를 많이 모아 탈출하면 최종 합산 점수에서 더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챕터마다 3가지의 난이도가 있는데 어려운 난이도일수록 제한시간이 적은 대신 점수 배수가 더 붙습니다.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선 짧은 시간 내에 점수 오브젝트를 많이 모으고 탈출까지 해야 하죠.
탈출하면 곧바로 자신의 점수가 전세계 몇 등인지 리더보드를 띄워주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한 목표의식도 어느 정도 분명합니다. 기본적으로 1챕터만 무료이고 나머지 9개 챕터는 4,000원 정도의 언락이 가능합니다. 뭐 커피 한 잔 정도만 포기합시다. 또 다른 방탈출 무료 게임으로 라임이라는 게임도 추천드립니다. 책 안의 세계에 갇힌다는 컨셉의 라임은 움직임에는 제한이 있지만 단서 연계가 굉장히 깔끔하고 머리를 굴려야 하는 퍼즐들과 3가지의 멀티 엔딩이라는 매력들이 있어 추천드립니다. 또 개발자의 배려로 정말 못하겠다 싶으면 광고를 보고 힌트를 얻어 도움을 받을 수 있죠. 네 번째 게임은 파이레이츠 알로즈입니다. 파이레이츠 알로즈는 해적을 테마로 한 로그라이크 카드 게임입니다. 항해를 하며 카드를 이용해 전투를 하고 맵의 보스들을 클리어해 명성과 골드, 카드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이 게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은 꽤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투, 카드 구성은 물론 영웅의 HP와 AP, 저주, 유물, 영웅의 특성들까지 입문자들은 꽤나 버거워요. 그리고 골드와 명성을 얻기 위한 약간의 반복 노가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매번 다른 전략 구성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항해 테마, 추가 영웅, 아레나 모드까지 즐길 컨텐츠가 많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은 결코 짧진 않습니다. 인터넷 연결도 요구하지 않아 데이터 부담 없이 어디서나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죠. 파이레이츠 아울러즈처럼 다른 로그라이크 전략 게임으론 언노운 나이츠를 추천드립니다. 언노운 나이츠는 마왕의 탑을 무너뜨리려는 기사단의 이야기인데 이 게임도 상당히 전략성이 돋보이는 게임입니다. 기본적으로 골드와 미스릴의 자원을 모으면서 기사나 병사를 고용하고 기술을 강화해야 하죠. 마왕의 탑까지 가면서 각종 이벤트를 만날 수 있고 여러 도움을 주는 유물을 잘 이용해야 하며 도적, 경비대, 암살교단 등 마왕군 이외의 또 다른 적 세력들과의 전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언노운 나이츠의 가장 큰 매력은 전투 시 직접 조작하는 손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앞라인에서 싸우는 검사들과 후방에서 여러 속성 화살을 쏠 수 있는 궁수들, 적의 공격을 가드, 패링하며 돌진을 이용한 공격까지 직접 조작하는 맛이 상당합니다. 많은 것들을 고려하며 전투에 임해야 하는 전략성과 컨트롤하는 손맛을 가진 액션성까지 모두 잡은 이 게임이 국산 인디게임이라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은 안드로이드 3,400원, 애플은 3,900원입니다. 다섯 번째 게임은 시소입니다. 시소는 굉장히 참신한 게임입니다. 맵에 존재하는 3개의 코인을 모두 모으면 클리어하는 단순한 플랫포머 게임이지만 플레이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죠. 일반적인 게임은 살아남아야 클리어가 가능하겠지만 시소는 죽어야 클리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죽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장치들과 장애물, 좌우 기울기를 이용한 분리 엔진 조작을 적극 활용하여 아주 참신하고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맵에서 모은 코인들은 누적되면 자동으로 다음 스테이지가 해금됩니다. 한 맵에 일반적으로 분포된 코인은 3개이지만 실제로 보너스 코인까지 4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보너스 코인은 맵마다 정해진 제한시간 내 코인 3개를 획득하면 되는데 첫 번째 시도에선 제한시간을 알 수 없지만 한번 클리어하고 나면 제한시간을 표시해줍니다. 따라서 첫 도전에서는 클리어의 목표를, 클리어 이후 도전들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클리어를 목표로 하여 하나의 맵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반복 도전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시소와 같이 컨트롤하는 맛이 있는 플랫포머 게임으로 VVVVV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슈퍼헥사곤의 개발자가 개발한 게임이죠. 외계 차원인 VVVVV 차원에 불시착하여 흩어진 승무원들과 선장, 우주선 복귀를 위해 선장이 차원 곳곳에 흩어진 승무원들을 구하는 고전적인 그래픽의 인디게임입니다. VVVVV의 가장 큰 특징은 점프가 없는 대신 중력 반전이라는 특수한 조작법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장애물을 피해 살아남으며 승무원들을 구하면 되죠. 스팀 기준으로 이 게임을 클리어한 사람이 10% 정도라고 하니 난이도가 상당하겠죠? VVVVV의 가격은 안드로이드 3,300원, 애플은 3,900원입니다. 여섯 번째 게임은 파스칼 웨이저입니다. RPG 게임들은 늘 콘솔급 그래픽, 콘솔급 퀄리티, 그놈의 콘솔. 항상 콘솔급이라며 늘 우리의 지갑을 탐하는 컨텐츠로 가득하기만 한 RPG 게임들에 많이 질리셨을 겁니다. 하지만 파스칼 웨이저는 정말 콘솔급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게임입니다. 수려한 그래픽, 방대한 스토리, 컨트롤하는 손맛까지 모바일 게임에서 잡기 힘든 소울라이크 액션 RPG 게임이죠. 소울라이크류답게 일반 몹들은 물론 보스들까지 다양한 패턴으로 공격하여 숙련된 컨트롤을 필요로 합니다. 파스칼 웨이저는 스토리가 진행될수록 동시에 여러 캐릭터를 조작하며 육성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여 플레이의 스펙트럼을 넓혀뒀죠. 사운드 또한 전체적으로 다크 판타지풍에 어울리도록 웅장하고 풍부하게 짜여졌습니다. 아직 한글화가 진행되지 않아 약간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안드로이드는 현재 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곧 출시 예정이라고 하니 조금만 더 기다려봅시다. 다른 액션 RPG 게임으로 인플로전을 추천드립니다. 인플로전은 리듬게임의 명가인 레이아크사에서 제작한 SF풍 RPG 게임입니다. 화려한 그래픽과 강렬한 타격감을 자랑하며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라서 막무가내 콤보 넣기보단 지능적 플레이와 컨트롤을 요합니다. 캐릭터 육성, 아이템과 스킬의 조합으로 다양한 플레이 방식과 스토리 외 파일럿 시스템이나 배지 등 여러 콘텐츠가 있어 오래 즐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후 지원이 조졌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최신 안드로이드 기기는 호환이 안되며 아이폰도 화면 잘림 현상이 있더군요. 안드로이드는 1회 3챕터까지 무료 플레이 이후 추가 풀버전 구매가 가능하고 아이폰은 12,000원입니다. 마지막은 애플 아케이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안드로이드 사용자분들은 눈물을 흘리실 듯 하네요. 애플 아케이드는 애플의 구독형 게임 제공 서비스입니다. 월 6,500원에 애플 아케이드 내 모든 게임을 무제한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가족 공유를 통해 최대 6명이 동시 구독이 가능합니다. 6명이 각각 1,000원 정도의 애플 아케이드를 이용 가능한 것이죠. 내가 알던 그 창렬 같던 애플 맞냐? 진짜 애플은 전설이다. 애플 아케이드의 장점은 게임 내 추가 구매 컨텐츠, 즉 DLC와 인앱 요소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어 구독값 이외 돈이 일체 나가지 않습니다. 몇몇 게임들은 애플 아케이드 독점 제공으로 안드로이드에서는 플레이할 수 없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현재 2020년 4월 기준으로도 공개된 게임만 해도 100개가 넘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새로운 게임들이 업로드되고 있고요. 만약 아이폰 사용자이면서 모바일 게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이미 그런 분들은 구독했겠죠? 슈퍼헥사곤부터 애플 아케이드까지 15개의 게임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게임들이 심심함을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모바일 게임들을 발굴하여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그럼 빠염!